40세가 지나면 사람은 자신의 습관과 결혼해버린다. 영국 소설가 조지 메러디스의 말입니다. 한 번도 탁구를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나름의 공을 가지고 있는 유경험자를 가르치기가 더 힘듭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느 음악가에게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의 교습료를 내게 했다고 합니다. 습관을 고치려면 힘이 배로 드는 까닭이에요. 모차르트의 이야기라는 일설이 있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그 의미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밭에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자갈과 같습니다. 호미로 밭을 매는데 자갈돌을 일일이 골라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고 품도 더 많이 드는 격이지요. 공부를 전업으로 하는 시절에는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부는 학생 시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자기 사업을 하고 아이를 기르며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모든 것은 공부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료를 찾고 요점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공부예요. 그렇다면 그때 발휘되는 공부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생 때 하던 습관 그대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무엇이든 대충 읽어 넘기던 사람은 냉장고 매뉴얼을 볼 때도 그리할 것이고 꼼꼼히 보고 착실하게 정리하던 사람은 영수증을 정리할 때도 그리할 겁니다. 즉, 학생 때 잘못 들인 공부 습관은 평생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대부분 잊어버릴지언정 그때 잡아놓은 공부 습관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 습관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닌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편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단독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단독자라는 말은요, 원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썼던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신 앞에 선 단독자다라고 했죠.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단독자가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보자면 이래요. 키에르케고르는요,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경험들은 모두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보통 철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어떠어떠한 존재다. 일반적인 인간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개개의 인간들인 우리가 개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신림에서 영등포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동안에 만원 지하철 안에서 맞닥뜨린 불쾌감을 내일 당장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철학자들은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답을 주려 하지요. 인간 모두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진짜 중요한 삶의 문제는 모두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삶에서 각자가 만나는 고통과 절망 등등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이 있다고 가르쳤고요. 대략 이런 내용이 실존주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들 모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신 앞에 서서 각자의 절망과 고통과 삶의 무게와 수험서의 진도를
짊어져야 하는 단독자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요, 이 단독자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원래 단독자임을 알고요. 적극적으로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 같고 심심한 것 같고 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과 영양가 없는 어설픈 친교를 맺으려고 애써봐야 결국 마음만 공허할 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독함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독자가 되어라. 단독자가 된 그 상태를 즐기고 단독자가 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성취하라. 그것이 다카시 교수가 말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고요. 단독자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자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이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2017년의 오늘이나 기원전 500년이나 똑같이 통해야지요. 설명이나 비유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진리는 같습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진리라고 부르기 어려울 테니까요. 공자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이는 동이불화한다. 군자는 화이부동,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어울릴 수는 있지만 소이는 생각은 같을지언정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즉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군자는, 리더는, 훌륭한 사람은 화이부동, 어울릴 수는 있지만 패거리를 만들지는 않고 반대로 소이는, 보통 사람은 동이불화, 같은 패거리끼리는 친화돼 자기 당이 아닌 사람과는 화목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우리는 각자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혼자 있을 때도 마음 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면 지금 내 패거리가 없다고, 내 생각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단독자라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존재하고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머리에 좋고 나쁨이나 독서의 양보다는 단독자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 나의 수업은 수강생이 200~300명 정도라 커다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들의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온 학생들이다. 혼자서 온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에는 가끔 수업을 함께 들을 친구가 없어 혼자 왔다는 학생도 있으니 자발적으로 혼자 수업에 온 학생은 더 적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런 식의 어설프게 함께 있는 관계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다니는 게 왜 나쁜 건가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옆에 친구가 있으면 학습에 몰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면 친구와 함께 있지 말고 떨어지라는 말을 항상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설명해도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친구와 떨어져 각자 자신과 마주하면 함께 모여있을 때는 알 수 없던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마주하는 1:1 대화가 중요하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와, 수업 중에는 담당 교수와 서로 진지하게 소통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섞여 있다는 생각이나 태도로 임하면 딱 그 정도, 딱 그만큼만 얻을 수 있다. 배우는 힘도 확실히 떨어진다.
물론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 하지만 원래 학습에 대한 최고의 마음가짐은 스스로 단독자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함께 수업받는 관계를 없애려고 학생 전원의 자리를 바꾸도록 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2인 1조로 짝만 지워도 수업을 받는 태도가 확 달라진다. 긴장감이 넘친다. 그 모습은 꽤나 흥미롭다. 어쩌면 친구와 그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학급에서 어떤 그룹이든 간에 일단 속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된다. 따돌림 당할까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점점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화가 오카모토 다로는 내 안에 독을 품고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도 그것을 느낄 터이고 상대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서로 깊이 사귀려 하진 않는다. 어째서 모든 친구들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식의 행동은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친구에게 무조건 호감을 살 생각을 접고 친구로부터 고립되어도 좋다고 마음먹은 뒤에 자기 자신을 관철해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마라. 내 강의에는 다른 집단에 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학생들이 종종 모여든다. 그렇게 혼자 다니던 학생들도 내 강의를 들어오면 갑자기 쌩쌩해지는 일이 많다. 잘 살펴보면 그런 학생들이 집단에 적당히 섞여있는 학생들에 비해 에너지가 확실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지나치게 높아서 수준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힘. 나는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부른다. 젊을수록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강한 경우들이다. 나도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 친구들 같은 또래들에게는 제법 거슬리는 존재였을 거다. 사실 그때의 나는 남을 미워하거나 하진 않았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묻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거만함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거다. 그때의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덕분에 나는 이 학생들의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기력,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끼리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힘이 큰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집단은 적당히 어울려 있는 집단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르다. 적당히 어울려 있는 집단은 말하자면 일종의 담합 상태인 거다. 이 정도의 나에게 만족한다 라는 안도감이 생겨서 서로에게 좋아, 그래 너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입찰 가격을 낮게 책정한 채 마음을 놓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단독자는 담합으로 자신의 입찰 가격을 낮게 책정하지는 않는다. 아주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기대치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기대치를 실제로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기대는 힘, 자기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자기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이 바로 젊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35살이 될 때까지도 자기력이 충만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그 나이가 돼서도
내 진짜 실력은 이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 기저에는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 10년의 나, 그러니까 어느 구획마다 과거의 나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똑같아 보여도 마치 3단 발사 로켓처럼 과거의 나를 분리해내면서 아득히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싶었다. 그만큼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컸던 거다. 남으로부터 받는 어설픈 인정은 독이 될 수 있다. 높은 에너지를 가졌다 해도 그것을 능숙하게 표출하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넘치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처내거나 세상에 대한 적대심만 갖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 객관하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관적인 자기 평가는 달콤할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면서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본래 실력을 발휘하면 이 정도가 아니지 라는 식으로 오늘을 속일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톱니바퀴가 멈추게 돼서 겨우 생긴 자신의 에너지가 세상과 맞물리지 못하고 공회저만 할 뿐이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도 저도 아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 내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이 있다. 딱 한마디였다. 성과를 내라. 나는 이 5글자 성과를 내라를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었다. 진짜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젊은 시기에는 목표가 있더라도 추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책상 앞에 앉아 고민만 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뭔가 큰 일을 한 번에 해내야만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현실을 직시하라, 성과를 내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작은 미션들을 계속 주었던 거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좋은 상사를 만났더라면, 내가 그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하는 식으로 뭐뭐 했더라면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식의 변명은 승부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진짜 사회에서는 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항상 승부의식을 가지면 어떤 일에든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 남아 도울 거라 생각했던 에너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특히 30대 이후를 살아가려면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생각해보자. 넘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기에 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우기가 힘들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습관처럼 도전을 해온 사람들인 경우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기술을 익혀두면 얼마간의 공백이 있어도 바로 다시 다양한 활동에 응용할 수 있다. 그 기술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하는 시간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고독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단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어른이 되고 나면 사춘기 때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고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 하지만 사람은 고독할 때 힘을 키울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사람은
고독할 때 힘을 키울 수 있다. 사춘기 때만큼 집중할 필요는 없더라도 가끔씩 스스로의 고독한 영혼을 끌어내어 보는 것도, 그래서 어딘가에 집중해 보는 것도, 스스로를 단련시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도 혼자일 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고독의 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편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